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765명으로 월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오늘부터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 2가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 임상실험에서 BA.4, 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제 유행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의 조짐을 보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 연료봉이 들어있는 원전 내부 구조물의 해체 연습을 실제처럼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개발됐습니다. 수중 절단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시뮬레이터 덕분에 작업자는 2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 다양한 절단 방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절을 모사해서 빠른 드럼 연주를 하는 로봇부터 보행을 돕는 가벼운 웨어러블 로봇까지 로봇의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정교한 모습으로 일상 속에 성큼 다가온 로봇들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5천여 명 늘어나면서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3,711명, 해외 유입은 5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13명으로 48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숨진 사람은 4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709명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백신에 BA.4와 5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개량 백신이 추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던 화이자의 BA.4, 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을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기반 개량 백신 중 BA.4, 5 기반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임상 실험에서 BA.4, 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2.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동절기 추가 접종으로 도입된 개량 백신은 BA.2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이후 BA.5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이달 첫째 주 BA.5의 국내 발생 검출률은 91.1%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막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마지막 사흘, 무엇을 챙겨야 할지 김연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이 임박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됐으니 등교 시간이 줄었다고 아침잠을 늘리는 것도, 조바심이 난다고 잠을 줄이면서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도 모두 독이 됩니다. 수능 날을 그냥 보편적인 하루로 만드는 게 실제로 시험 결과를 훨씬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튼튼하고 젊으니까 하루 정도는 못 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평상심을 위해 되도록 먹고 자고 공부하고 쉬는 것 모두 평소와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 웹서핑은 물론 스마트폰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리면 컨디션을 망칠 수 있으니 수험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무리 정리는 앞서 치러졌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략 과목을 꼽자면 문과도 이과도 탐구 영역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입니다.
통합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은 수시 수능 체제에서 사탐 영역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과에서는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탐 영역이 정시에서는 변별력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더 중요한 건 기출과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틀린 문제를 다시 살피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며 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병원에 찾는 치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인 치질도 기온이 내려가면 증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3년 만에 송년회가 예상되는 연말 술자리 과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72살 이황우 씨는 최근 치핵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게 됐지만 치질 증세가 처음 생긴 건 수십 년 전입니다. 20살도 되기 전 생긴 증세를 그냥 지낼만 하다고 여태껏 넘겨온 겁니다. 지금마냥 의학적으로 치질이니 뭐니 이랬었으면 벌써 치료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밑살 나오는 수도 있다. 어른들이 그랬었거든. 그러고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치질은 대표적 만성질환이지만 날이 추워지면 증세가 악화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늡니다. 지난해만 봐도 9월에 7만 1,000명 수준이던 치질 환자는 12월엔 13% 1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출한 요양급여 비용 역시 치질은 12월이 9월에 비해 20% 정도 더 많습니다. 추위에 민감한 혈관 질환인데다 겨울에 신체 활동이 줄기 때문입니다. 방학 등을 이용해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많고 연말에 느는 술자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송년회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자체가 그 항문에 있는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질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술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이제 배변하는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사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변을 할 때 이제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질 예방엔 무엇보다 배변 습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오래 앉아 있는 건 절대 금물이고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장소나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예쁘게 머리를 단장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건 평범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큰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특히 그렇게 느낄 텐데요. 장애인 전용 미용실과 패션 브랜드가 등장해 이런 난관을 조금이나마 낮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중증 지체장애인 이경복 씨는 60평생 처음으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입니다. 입구엔 문턱 대신 완만한 경사로가 있어서 전동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고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머리 감기도 머리를 자른 자리에서 곧바로 360도 회전하는 특수의자를 눕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미용사의 멋진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머리 자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서 머리 자르셨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쏙 그래. 조금 꺼리더라고. 앉은 자리에서 머리 감고 다 하니까. 파마, 염색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용 시술도 눈치 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좋아서 친구를 또 나중에 친구도 한번 여기 한번 데려와 보겠다. 파마를 했다든지 머리를 잘라봤다든지 전혀 없고 1년에 한 번 동네에서 아는 언니가 그냥 가위로 장애인의 신체 특성에 맞춘 이른바 어댑티브 패션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셔츠엔 자석 버튼이 부착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면서도 장식용 단추가 달려 있어 멋스러움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지는 휠체어에 오랜 시간 앉아 생활해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뒷부분을 사선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옷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든 재킷입니다. 이 휠체어를 밀 때 불편함이 없도록 등판 겨드랑이 부분을 신축성 있는 소재로 처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패션의 가장 기본인 자아실현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가장 생각하고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아직 전국에 한 곳뿐이고 어댑티브 패션 역시 해외에선 널리 퍼져 있지만 국내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맞춤형 이런 시설이나 디자인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배려 없는 불편한 시설과 편견이 담긴 주변의 시선 탓에 스스로 단장하는 것조차 주저하던 장애인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이 더 보편화돼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는 그 사용만큼이나 안전한 해체 작업이 중요해서 주요 국가들이 그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특히 핵 연료봉이 들어있는 내부 구조물은 물로 채워져 있고 방사능 수치도 높아 해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 연구진이 절단 연습을 실제와 같이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핵 연료봉이 들어있는 내부 구조물 벽면을 절단합니다. 구멍이 있는 벽면 부분은 자르지 않는 등 절단 위치와 모양을 자유롭게 바꾸고 두께에 따라 레이저의 세기도 바꿔가며 절단을 시도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훈련용 원전 해체 시뮬레이터입니다. 레이저의 출력과 벽면의 두께, 강도 등 실제 데이터 값을 토대로 해체 작업에서 원전 구조물이 어떻게 절단되는지 물리적 현상까지 반영했습니다. 원자로 내부 수중 환경을 모사해 방사능 요소와 함께 다양한 절단 실험 결과를 축적 분석한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2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 절단 방법을 연습할 수 있고 절단 폐기물을 용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방법까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출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을 제어하면서 할 수 있는가를 이 시뮬레이터가 어느 정도 미리 예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00기가 넘고 30년 이상 운전한 노후 원전 역시 300기에 달해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전 해체 경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4개국뿐이며 이들 국가는 원자로 내부에 작업자를 투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전을 해체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실물 모형과 연동해 원전 해체 훈련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50년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실제 원전에서의 수중 절단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낸 만큼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로봇은 헬스케어와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요. 로봇의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더 자연스럽고 더 인간을 닮은 로봇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성큼 진화한 로봇들을 이성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악이 들리자 로봇이 리듬에 맞춰 경쾌하게 드럼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관절을 모사한 골격 구조를 적용해 다른 드럼 로봇과는 달리 아주 빠른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래에서 드럼 성분을 추출하고 그 드럼 성분 중에 어떤 드럼 악기가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을 움직이자 옆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 디지털 휴먼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특수 안경을 쓰면 로봇의 사람의 모습이 증강현실로 겹쳐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에게 물건을 주면 제 눈에는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휴먼을 서로 연동하고 로봇의 증강현실로 사람을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휴머노이드에 증강돼서 그 사람이 실제 여기 있진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실내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행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재활 로봇과는 달리 무게가 2.9kg으로 가벼워 고령자도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몸에 착용하고 걸으면 걸을 때 필요한 관절 근력의 일부를 로봇이 보조해 줍니다. 로봇에 보면 우리의 근육에 해당되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동기에서 우리가 보행에 필요한 근력의 약 30%를 보조해줄 수 있는 힘을 내고요. 음성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음악에 맞춰 사람 얼굴 모양의 소프트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촉감에 바탕을 둔 로봇 손이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타줍니다.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고 더 정교하게 로봇 기술이 진화하면서 로봇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파장이 연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30살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블룸버그 통신은 FTX의 파산 신청 일주 전까지만 해도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코인 제왕의 재산이 이제 영원이라며 테크 버블의 왕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고 회사 부채가 66조 원에 이르고 계열사 130여 곳이 파산 신청을 한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FTX는 고객돈 100억 달러쯤을 부실의 진원지인 계열사에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이 중 10억 달러쯤은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700억 원가량은 해킹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객 자금 일부를 프리드가 착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Lehman Brothers because FTX.com just didn't have individual investors as their clients.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로 급락한 가운데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글로벌 15위권의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가 24시간 전 대비 20%대 급락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급락과 관련해서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케이트 IO 거래소 계좌로 실수로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소끼리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be the last bankruptcy, the last insolvency in the crypto ecosystem. Unfortunately, other companies are likely going to be impacted by the collapse of FTX. 미 법무부와 증권위원회가 FTX 사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 당국도 FTX와 자회사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전기차의 필수품인 2차 전지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원팀을 구축해서 2030년 세계 배터리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숨쉬기도 쉽지 않은 이곳에 리튬을 추출하는 포스코 홀딩스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시작점으로 100년 기업의 근간이 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슨 2차 전지에서 배터리 원료를 90% 이상 추출하는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하얀 석유라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 우리나라도 적극 뛰어든 겁니다. 리튬 10% 이상, 니켈 코발트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용융하는 기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들 때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기를 85% 이상 절약하는 기술도 개발돼 배터리 업계는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전력 변환 원천 기술을 통해 에너지 변환 과정을 고효율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배터리를 써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 정부 방침은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기 때문입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K배터리 원팀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2차 전지 산업을 경제 안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관련 기업과 정부가 광물 발굴부터 재련, 공급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현재 25.8%로 세계 2위인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는 세계 1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주요 소재인 알루미늄의 안정적인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재계 협의체 모임인 B2O 서밋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아다로 미네랄사와 알루미늄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다로 미네랄은 인도네시아의 광물 생산 기업으로 현대차는 앞으로 아다로 미네랄이 생산하는 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현대차는 현지 공장 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식 100세, 물고기를 먹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기름값 상승 등으로 생선을 공급하는 어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범한 기자가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수협 위판장에 가서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채 동이 트지 않은 시각, 명품 굴비의 원조, 참조기 위판이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경매사의 눈빛과 역동적인 손놀림이 아침을 깨웁니다. 한 상자에 100만 원이 넘는 참조기를 차지한 소비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름이 잘잘 흐르고 노란기가 많고 배가 넙떡하면서도 이거는 다 모양새 보고 참조기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참조기예요. 하나 섞어진 것도 없고. 코로나로 외국인 선원이 줄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어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기름값이 많이 상승돼서 어민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선원 문제, 임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비싸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파는데도 경기가 나빠 소비마저 줄면서 굴비 가공업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쌓인 재고도 부담입니다. 굴비는 소금과 바람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저희 영광은 염산이라는 소금을 생산하는 면이 있고, 그 좋은 소금을 가지고 굴비를 집집마다 전해오는 전통 방법으로 가공하다 보니까 명품 굴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 생선인 영광 굴비를 많이 드셔줘야만이 어민도 살고 저희 굴비 유통은 저희도 먹고 삽니다. 전국 최고의 참조기 위판구를 자랑하는 영광수협의 올해 조기 위판량은 예년의 3분의 1인 1,800여 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고 해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진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광활한 우주의 모습들을 두 눈이 모두 포착할 수 없는 만큼 수많은 천체 사진들이 그 아름다움을 담아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다양한 천체 사진부터 멋진 밤하늘을 담는 방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